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는 매매하지 마라. 옵션 만기일이 언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끝나기 전에 올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18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이렇게 보합, 강보합이라고 하죠. 0.06% 상승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는 제 경험상 그냥 매매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속이 편한데요. 그 이유를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옵션 만기일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옵션 만기일은 이렇게 1년에 12번이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달 있죠. 그만큼 생각보다 우리 옆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해봐야 주식 거래일이 한 20일 정도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20일 중에 하루가 옵션 만기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자매품으로 선물 만기일도 있습니다. 선물 만기일은 한 분기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거와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인데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더 심해진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뭔데? 관련 뉴스를 보시면 설 연휴 전날 옵션 만기일 겹쳤다. 오늘 기사죠. 외인 기관 팔고 신화. 명절 앞둔 옵션 만기일 국내 증시 영향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통 설 연휴 전날이나 추석 연휴 전날 그럴 때는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본인이 써야 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명절을 앞두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명절이지 다른 나라는 명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날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무리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앞에는 항상 재미없는 장이 펼쳐지는 건 보통 그런데요. 그리고 플러스 옵션 만기일이 겹쳐서 외인 기관이 팔고 쉬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 뭐냐? 정말 심플하죠. 한 글자만 추가하면 됩니다. 옵션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은 옵션이 만기되는 날을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옵션이 뭔지 알아야겠죠. 옵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은 우리가 항상 쓰는 쿠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쿠폰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쿠폰이 바로 콜옵션의 한 예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나가다가 한 분이 딱 저의 얼굴을 보고 아니 자네 관상이 좋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만원짜리 뷔페를 5만원에 입장하는 쿠폰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사볼 텐가? 그러면은 자네에게 복이 올 걸세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뷔페는 생각보다 유명하고 뭐 그 쿠폰은 사기는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5만원에 입장하는 쿠폰에 만원을 주고 사니까 10만원짜리를 6만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개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가도 되고 아니면 내 친구한테 가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당근마켓에 한 2만원에 팔아도 나도 이득 걔도 이득 아니겠냐? 왜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만원에 샀기 때문에 2만원에 팔면 저는 만원을 이득 보고요. 그 다음에 당근마켓은 이 쿠폰이 2만원에 사고 5만원에 입장하니까 3만원을 이득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흔쾌히 이 쿠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로모션을 해서 5만원 특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쿠폰은 쓸모가 없어지죠. 오히려 저는 5만원짜리 뷔페를 6만원에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를 욕하는 거죠. 이 아저씨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반대로 셰프가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5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입이 찢어지겠죠. 당근마켓에 한 3만원에 올려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한 6, 7만원, 8만원까지 올려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콜옵션의 장점은 손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만원 잃고 끝이죠. 그리고 그 아저씨는 오래 살겠죠. 왜냐고요? 욕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익은 이론상 무제한입니다. 그 뷔페가 1000만원이 되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뷔페가 1000만원이 되었다면 저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단돈 만원에 이 옵션을 샀지만 대충 생각해도 당근마켓에 900만원에 팔아도 살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는 벌써 900%의 이익률을 달성했군요. 가만히 보면 로또랑 닮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로또는 사실상 높은 확률로 잃는 상품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5,000원으로 로또 사서 한 달 동안 4개를 샀다고 치겠습니까? 그 4번 중에 5,000원이라도 당첨된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 길이 또 맨날 돈 잃습니다. 이거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대값은 원래 45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치 사면은 450원을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고 보니 이 글자만 보면 여러분 이 상품을 사겠습니까? 자, 기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기릿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0원을 주시면 저는 여러분께 450원을 드립니다. 빨리빨리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보고 뭐라고 할 겁니까? 요 기릿이 드디어 맛이 갔구만 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 또한 1등 당첨금을 포함해서 450원이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00원치 사면 맨날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두세 달쯤에 한 번 정도 되나? 그 정도 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또에 돈을 쓰죠. 1년 동안 1인당 평균 76,800원가량을 로또에 쓰며 그러면 거의 한 76게임 정도 되겠군요. 그리고 하루 평균 로또 판매액이 10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로또에 열광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건 콜옵션이랑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그리고 이 콜옵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5,000원 손실이 한정돼 있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 로또 이거 주작이라고 하더라고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1등이 되면 20억 이상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상 손실 금액 550원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바로 옵션입니다. 아마 쉽게 이해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이제 옵션에 대해서 뭔지, 옵션 거래가 뭔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옵션에는 방금 말씀드린 콜옵션과 그 다음에 풋옵션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뭐냐? 그냥 심플하게 콜옵션은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은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죠. 한 명이 돈을 벌면 한 명은 무조건 그만큼 돈을 잃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바로 파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길이 옵션이 변동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옵션 만기일도 있는 거 그건 알겠는데 이게 코스피랑 무슨 상관이야? 바로 이 옵션 저렇게 위에서 싸우고 있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코스피 200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더 오를 걸 예측해. 나는 더 내려갈 걸 예측해.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의 평균 거래대금 있죠. 그거의 10배 정도가 파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걸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딱 깨달을 거예요. 나는 진짜 우물 안에 깨구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코스피 이거만 해도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배 정도가 파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큰 데가 어디죠? 파생시장이죠. 코스피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관련 기사를 보면 2019년, 2018년, 2017년에 모두 옵션 만기일 장막판 대량 매도, 장막판 하락 반전, 기간의 막판 5천억 매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식간에 주가를 한 1%, 2% 정도 떨어뜨리거나 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장마감 10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마감 동시호가라고 하죠. 그때 5천억을 매수하거나 5천억을 매도하거나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가 오르기도 하고 1%가 내려가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2%까지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치열하게 돈으로 싸우는 시장이지만 다음날 혹은 근시일 내에 다시 원래 돌아온다는 게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 막판에 기간이 5천억을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코스피 200의 변동성을 위해서지 갑자기 코스피 200에 있는 그 종목들이 좋아서 아니면은 싫어서 악재가 나와서 호재가 나와서 팔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옵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회사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빠졌다면 다시 원래대로 올라오고 만약에 그 회사가 급하게 올랐다면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옵션 만기일 매매법 이런 기술도 존재합니다. 변동성으로 인해 내린 종목은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갈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는 매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끝나갑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장 막판 변동성이 심해지는 옵션 만기 하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냥 잠잠한 장이 있고 그럼 이제 뉴스가 뜨죠. 오늘은 모두가 가만히 있었다. 오늘의 마녀의 변덕이 없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날에 주가가 빠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오늘 같은 날에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그냥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 코스피장처럼 갑자기 한 0.5% 정도 빠졌죠. 그때 갑자기 놀라서 이렇게 매도하거나 주가가 오른다고 이거 올라간다 매수하면은 물리거나 털리기가 딱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몇몇 분들은 오늘 오전에 코스피 0.5% 정도 빠졌을 때 이거 계속 조정이 시작인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몰라서 매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진짜 빠지는 걸까 변동성 때문에 빠지는 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가는 걸 잠시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지, 아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관심 있는 종목이 내리면은 그냥 깔끔하게 매수를 하는 기회로 삼아도 되고요. 그리고 오르면은 매도의 기회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보통 변동이 끝나고 단 다음날 혹은 며칠 안에 다 회복하거나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옵션 선물 몰라도 됩니다. 절대 옵션 선물에 손대지 말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100명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한 10년 뒤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한 3명, 4명? 아, 기분입니다. 5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고 그건 이제 사실상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옵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거는 다음에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오늘의 결론은 결국 옵션 만기일에는 그냥 주식 투자 하지 말자. 그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휴 뭐 이런 장이 있었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은 빠졌든 올랐든 그 제자리를 다시 찾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막판에 많이 빠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건 괜찮으나 일단 기본 조건은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직장인 아닙니까? 그 시간에 신경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심플한 건 일단 신경 끄자 이런 날에는. 그리고 우리 또 내일부터 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도록 하자고요. 자, 미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린이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